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수차에 공부하면서 말하는 부분이지만 일시지충이 되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일사무성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일시지충이 어떻게 되었고 어떠한 작용을 하고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어찌 되었건 일지와 시지의 충은 좋은 게 없다.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어제는 그래도 좋은 사주를 설명을 하면서 필자도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우중충한 사주를 보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살펴보시자고요. 간목과 신금이 만났는데 이것은 무해무독한 관계로 이 간목은 죽어있는 갑신에 왔다. 신의 절지에 와서 죽어있는 간목을 이 두 개의 신금이 목피금상으로 간목 두뇌를 바늘로 침으로 조화되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신금은 현침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금을 소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조각칼로 간목 거대 나무를 조각하는 상이 신금과 간목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 간목이 힘이 있었다면 신금을 능멸하는 관계이지만 죽어있는 간목을 머리를 쪼아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상태이다. 또한 이 미토는 효신살이다. 그렇지만 이 신미 월주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있고 미토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주에서 미토는 재고기인이다. 그래서 자기 앉은 자리 재고기인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잘 사는 형제가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당주 자체는 신사에 사신동주에서 왔고 여기에서 극히 이 신금이 힘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윤토 소토가 되어야만이 금기에서는 생금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해수가 중요한데 이 일지사화를 해사충으로 붙여버렸다. 더군다나 미토에서 기토가 투출이 되어서 이 신금은 기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두 개의 신금이 만나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서로 견주어 보자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조열한 사주가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월의 기토가 투출이 되었고 이 간목은 죽어버렸다. 이 해수도 이 미월의 해수이기 때문에 이 해수가 깨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중 간목이 또한 깨져버린다. 이 간목은 미중 을목과 경금, 신중 경금과 임수, 그래서 을경합과 정임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 월간 신금의 처이다. 그럼 당주의 처는 해중 간목이 처이다. 그런데 해사충으로 이미 깨어져 버렸는데 간목이 해수에서 간목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목이 아버지이고 처성으로 통변하게 되는데 이 처성은 갑신 절지에서 왔고 그리고 이 사화에서 깨져버렸고 그러면 간목의 자궁이 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면 자궁암에 염려가 있다. 이미 잘못될 것을 상징한다. 그런가 하면은 미월에서 기토가 투관이 되니 임묘신이 발동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목처가 단명사별할 처로 그리고 아버지 단명사별할 아버지 그리고 재나풍파하고
가난하게 살 팔자. 그러나 운에서는 을의 병자 대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술대운은 상당히 좋지 않는 그 술미 형파살이 발생을 되면서 수목 기운이 완전히 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을목 대운은 와봐야 좋은 구석이 없다. 을목은 등락 개갑을 해서 이 간목을 쓰러뜨리는 상태가 되고, 이 해수는 내 일지를 충파시켜서 이때는 두 개의 해수가 이 사화를 완전히 깨부셔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무엇이 될 수는 없다. 이 병자 대운은 이 병화가 와서 동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무난하다. 이 자수 또한 신자합을 해서 이 목기를 상하기 때문에 약간의 재물이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이다. 그렇지만 원국 자체에서 해사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식 낳고 내 처궁이 완전 박살이 나기 때문에 자식 낳고 난 이후부터 이 간목처에 신상 이변수가 발동이 되어서 이 사람은 급전직하로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미월에 기토투관으로 편인격 신강사주이다. 그러므로 설기하고 좋아하는 해수를 어쩔 수 없이 용신을 삼기는 하지만 일시지 해사충의 편인에 도식당함으로 용신 무력한 사주이다. 늦여름생으로 토기를 왕성하게 하는 사화는 기신이라고 하지만 일지배성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배승궁이면 나의 처가 잘못될 것을 상징하고 직업이며 또한 자식이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게 된다. 모자가 싸우는 격이 되어 하천격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이 없고 직업의 변동이 많으며 좋은 직업이 안 된다. 또한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힘들여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수단인 식상이 충이 되어 자신을 나타내는 무대가 깨어진 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거의 조루증이 되며 발기불능자가 될 수 있다. 미월생 신금일간의 임수로 도세주옥을 이루고 감구로 소토하고 임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윤토 생금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임수가 없지만 해수가 있어 다행이지만 해사충으로 깨워져 용신이 없는 사주와 같다. 그러나 상관생계를 이루지 못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빈약해지는 것이다. 이 간목은 자자절제에서 미토에 임묘되는 데다가 화염조토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니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사막에 농사지어서 유실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간목의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해수를 극하는 미토는 기신이 되는데 과숙살이다. 그러므로 모친이 기신이 되어 부모 형제들이 오고 가루 장사를 하면 태풍이 불고 소금 장사를 하면 소나기가 와서 녹는 현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격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으며 직장 생활이 길하다. 여기에서 어제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의 처궁을 살펴볼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신금 일간에 이 사화가 처궁이다. 그런데 이 처궁이 관살에 앉아 있다. 그런데 이 신금이 사중병화와 암합이 되어서 좋을 듯도 하지만은 이 자식 낳고 해사충으로 자식이 흉신 악살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식 낳고 이 처한테 신상 이변수가 있는 처를 만날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이 연월 일시에 금묘화실을 참조해서 십신궁을 살펴야만이 진정한 사주의 답이 항상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억부로 사주 보는 사람은 금묘화실을 살피지도 않고 이 무조건 억부로만 사주를 보기 때문에 항상 잘못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사주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으며 직장 생활이 길하다. 그런데 직업 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되니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려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랫사람 덕이 없기 때문에 이 직장에 있어도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의 아랫사람들이 묘하게 구설을 만들어내서 그만두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을 하려는 마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망하고 이런 상태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못하고 사업한다고 설치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강의에서 얘기한 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성찰, 견성하는 공부를 이런 사람은 꼭 해야만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이 세상을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사업 미천을 대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재난이 발생하며 중풍 언어장애, 심장질환 등이 발생하며 쉽게 낫지도 않는다. 이 사주의 경우 무속인이나 종교업을 하는 사람이 될 염려도 있으며 부부 해로 또한 어렵다. 미중 을목이 아버지이다. 그러나 간목이 투출하여 아버지를 대신하게 되니 부친 선망하게 되며 자존심이 강하여 인덕이 없고 일생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게 되는데 무자식이거나 불구장애인이 염려가 있고 질병 체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하니 중생공덕, 업장소멸, 천신기도를 하는 것이 자손을 위해서 좋다. 이 사주 고갈살에 목기 묘신 발동으로 붙인 선망하게 되는데 토대운이 들어오자마자 임신대운에서 신대운이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는 여기에서 신금절지에서 묘고 임무살로, 그래서 아버지 사별했다. 모친은 이 기토인데 모친 기토의 육친은 해수이다. 해수 모친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토는 다시 만나는 그 사람이 간목이다. 또는 해중 간목이다. 또는 미중 을목이다. 그러나 이 미중 을목은 투출하지 않았고 해중 간목은 절대서 죽어버리고 해중 간목은 또한 파극돼서 죽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과부지명으로서 어머니가 다시 시집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물론 어떤 남자 만나고 뭐 1, 2년은 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살아갈, 그런 정식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어머니이다. 그래서 어머니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모치는 과부지명으로 무속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오행 부족한 사주이지만 용신을 상하게 하는 귀신이 득세하고 용신지약을 못 만나서 발복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불쌍하고 일시 해사충 하나 때문에 온통 그 모든 것이 시궁창이 되어버린 것이다. 연간 간목이 당주에 처가 될 듯 하지만 신미월주로 월간 신금 형제의 처이다. 미중기토와 간목이 합의되게 형제의 처성이며 재물인 것이다. 또한 형제의 좌자 앉은 자리는 재고 기운으로 부를 누리지만 부부 사별 단명하는 처를 만나게 되는 형제이다. 당주의 처는 해중 간목이 되지만 해사충으로 깨어져 있으며 신금의 해수는 목욕 상방국으로
힘으로 그 고약한 처성과 재물로서 부부 애로할 수 없는 공방살이다. 특히 자신의 배송궁을 파국하는 것이 대응하다. 인생에서 필히 대패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일들은 기의 시주, 자식을 낳고 난 후에 발생하게 된다. 탕주는 갑대운, 해 중에서 갑목이 투관하여 통간신이 되었고 소토하는 정제운으로 결혼하게 되었으나 바로 이어서 들어오는 술대운은 토다 매금을 시킨 운으로 술미 형살이 발동하니 하늘 보고 탄식하며 피눈물도 흘려보는 운이 되는데 조토가 제방예수함으로 극허약하게 되니 생목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통이 없으니 돈줄이 막혀 재난풍파하는 극비운이 되는데 당주의 처성은 간암에 걸렸고 을대운 첫 해인 39세 임술령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그 후에 타인의 처가 되는 갑목이 본초 노릇을 하게 되니 즉 다시 말해서 결혼 실패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상처한 그 이듬해 개년에 해사충이 발동하여 실업자가 되었고 비록 사화가 귀신이라 할지라도 관살은 나의 직업이기에 충이 되면 직업 변동이 된다. 또한 당주는 중풍으로 고생하다. 축대운에 종명하게 되는데 66세 기축년에 종명했다. 당주가 중풍이 되는 것은 갑목이 두뇌를 상징하는 두 개의 신금이 현침으로 갑목을 쪼아대기 때문이다. 기축년에 종명한 것은 충미충으로 묘신이 발동하는데 갑목이 갑기 앞으로 끌려가서 인묘하기 때문에 종명한 것이다. 이처럼 귀신을 충하는 것은 아군이 적군을 물리치는 것과 같아서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일지를 파극시키는 처성은 자신을 파극시키는 것과 같은데 일시 충이 된 명식은 처자득이 없어지는 것이니 파란 풍파를 겪으며 살게 된다. 특히 여름에 수기가 충이 되거나 겨울에 화기가 충이 된 사주는 만사 도로 무공과 같아서 처자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 오늘 공부가 부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